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공간과 감각을 연결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강의 계획서가 변경이 됐고요. 변경이 된 주요 이유는 저희 공간과 감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길어졌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각에 이어서 청각, 촉각, 후각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촉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촉각은 우리 시각하고도 되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이 빛, 라이트라고 하는 거하고 컬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재료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촉각 역시 이 재료와 그 재료의 가공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익숙한 책 있으시죠? 네, 이 두 책의 목차에서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촉각과 유사한 걸 찾았는데 질감, 텍스처, 그리고 옆에 있는 더 터치에서는 머터리얼리티 해가지고 물성 또는 물성이 맞겠죠? 물질성, 재료에 대한 거. 그래서 요게 촉각과 시각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은 요번 시간에는 촉각에 관련된 텍스처 또는 그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물성의 어떤 재료와 가공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텍스처, 질감에 대한 이야기 이거 많이 보셨죠? 저희 거친 질감, 매끌매끌한 질감. 그 전에 봤던 거는 보이드 솔리드였지만 질감 대비가 확실히 됩니다. 형태는 유사하죠. 자, 촉각도 그 우리가 시각했던 부분, 컬러와 마찬가지로 외부와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더 터치 등 어떤 촉감적인 거, 감각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희에게는 항상 기능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외부에 대한 기능을 일단 먼저 보면 추위, 더위, 비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안전요, 뭐 차가 아니 뭐 동물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던가 모르는 사람이 날 위해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던가 하는 이런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게 우리 건축물의 기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 촉각을 자극하거나 뭐라 그럴까 예민하게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외부 구성만 보면 일단 지붕이 있죠. 그 다음에 벽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있고 또 창이 있죠. 이 중에 저희가 촉각하고 가장 많이 되는 거는 칼라에서도 했었죠. 외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지붕은 촉각이라기보다는 형태, 그렇죠? 그 다음이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질감, 이렇게 되는 거고, 색하고 질감 부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도 약간의 재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창문에 대해서는 지난 컬러 하면서 저희가 색깔하고 프레임하고 유리에 대해서 했죠. 근데 질감, 촉각 부분에서는 거의 유사한 촉각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부를 한번 또 봐볼까요?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 건물의 실내 내부는 천장, 그리고 양쪽 벽, 그리고 바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컬러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많이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특히 벽 할 때 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역시 저희에게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능을 고려한 재료 선정이 무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천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컬러랑 텍스처 컬러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벽에 대한 부분도 지난 시간에 컬러랑 같이 하면서 많이 했어서 이 부분도 그냥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바닥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컬러 할 때.
칼라가 너무 이 내용이 많아서 천장하고 벽재를 하느라고 이 내용이 많아서 넘겼던 부분을 바닥에 재료 부분을 같이 칼라하고 이 텍스처 재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재료 저희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너와 기와 아스팔트 싱글, 동판, 징크, 칼라 강판 또는 칼라 판넬 보셨죠? 네, 사진 간단히 보겠습니다. 거친 정도 한번 보세요. 너와 아주 거칠거칠하죠. 거칠거칠. 기와 조금 매끈하지만 이런 질감들이 느껴지죠. 약간 아스팔트 싱글은 그때 칼라면서 다 보셨죠. 근데 약간 요런 뺀질뺀질 매끈하다기보다는 약간 뭔가 들어갈 것 같은 누르면 이런 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판 차갑죠. 매끄럽습니다. 반짝반짝 반질반질하는 이런 느낌이 있죠. 징크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볍고 더 반짝반짝하지만 뭐 비슷하겠죠. 동판에 금속의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지금 촉각에 대해서 재료의 물성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건데 감각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죠. 칼라 강판 우리 색감에서 이렇게 색색거리는 칼라 했었는데 여전히 차가운 느낌의 이런 금속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색깔을 가지고 조정을 하기는 하네요. 그쵸? 질감보다는 색깔이 더 확 와닿는 겁니다. 지금.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너와 기와 아스팔트 싱글, 동판, 징크, 칼라 판넬 지붕. 이거는 뭘 나타낼까요? 그쵸? 거친 정도, 앞에서 제가 거친 정도를 느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거친 정도가 아무래도 이게 더 크고 얘는 매끄럽죠. 매끄럽죠. 이게 금속 계통이니까 메탈. 그 정도로 저희가 지붕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야기하는 게 외벽이고 외벽에 대한 재료, 벽돌, 석재. 제가 지난번에 타일류를 빠진 것 같은데 타일은 내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외벽의 타일류 조금 다를 거고 금속 이렇게 외벽 재료에 대해서 보시고 그 느낌을 또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칼럼에서 나왔던 사암 종류와 벽돌 거친 정도요. 거친 정도가 다르죠. 이게 마감에 따라 이 돌은 원래 쪼개지는 게 이렇게 쪼개져서 이런 거친 정도고 얘는 벽돌에 쌓는 거를 기존 벽돌에 매끈하게 싸고 이걸 돌출시켰잖아요. 쭉 오다가 돌출시키고 또 돌출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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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디자인하기 나름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촉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친 정도를 느끼는 두 개의 사례로 우리가 칼라랑 재료랑 같이 보는 사례로 제가 넣었습니다. 석재 거친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석재를 거칠게 가공을 했나 한번 보십시오. 공사를 했나. 자체가 거칠다기보다는 이렇게 쌓을 때 4쌓기 정도를 했죠. 옛날에 제가 이런 에피소드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 수업 시간에는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해도 되니까 여기는 거친 정도만 조금 보십시오. 자, 커튼홀 저희가 썼죠. 커튼홀의 질감은 다 이게 거칠다기보다는 매끈매끈한 유리를 이용했고 단 프레임이 바깥으로 돌출되느냐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돌출된 거 완전히 안으로 들어간 거 이건 아주 매끄럽죠. 이거는 이런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벽돌의 질감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벽돌은 개별 벽돌의 질감, 그땐 칼라 이야기했죠. 개별 벽돌 자체의 어떤 질감과 칼라가 있고 쌓는 방법에 의한 질감이 있습니다. 자, 질감, 벽돌 전체 질감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죠. 비교적 뭐 매끄럽다기보다는 뭐 벽돌 자체가 이렇게 파벽돌식으로 된 거는 굉장히 거칠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멘트 벽돌 같은 거 찍어낸 듯한 느낌을 살리는 거는 이거는 벽돌 자체는 매끄럽습니다. 조금 공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줄눈에 의한 질감 변화 이거는 아마 시공 시간에 나올 거 일반 구조나 시공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
벽돌 자체의 질감 외에 이건 줄눈에 의해서, 이 부분이 줄눈이죠. 이 부분. 줄눈에 의해서 뭔가 차이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칼라 할 때는 제가 줄눈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연한 회색이고 이건 검정에 가까운 진한 회색이죠. 칼라에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칼라만 이야기했다면, 이 부분은 치장 줄눈에 이렇게 민자로 가는 거, 평으로 집어넣은 거, 둥근 거, 이 안에 파는 겁니다. 이게 벽돌입니다. 이게 벽돌 하나씩 쌓을 때. 그리고 이게 줄눈이죠.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볼록을 했더냐, 네이밍 했더냐, 뭐 이거는 시공시간이나 일반 구조 시간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감각을 통한 다양한 건물의 모습들을 보는데, 여기 그림자가 지는 정도를 봐서 이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게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여기죠, 많이 들어가면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림자가 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그림자가 위쪽에서 이렇게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림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 다른 느낌을 준 사례가 이런 거예요. 얘는 줄눈의 간격도 여기는 가늘게 주고 이 수평을 강조하는 거죠. 수평을 안쪽으로 깊이 넣은 것도 있고, 줄눈 폭도 넓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평선을 강조해서 안정감 있죠. 이 위에 아마 수평을 강조했고, 인방 부분만 조금 다르게 했고, 위에 마지막 마무리 올리는 돌도 이렇게 수평을 강조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벽돌을 통해서 살리는 방법, 요 사례로 제가 그냥 사진 찾아봤고요. 앞에 이제 쌓는 방법에, 앞에는 수평 살리는 거 이야기를 제가 했고, 쌓는 방법을 가지고는 이렇게, 이건 튀어나왔죠. 가다가 툭 튀어나오고 사선, 이렇게 해서 여기 튀어나오는 거를 줬고, 이 느낌이 확실히 살죠. 똑같은 벽돌을 가지고 일부만 모퉁이를 튀어나오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건 어떤 회사에서 낸 제가 사진을 봤고요. 이건 또 다른 회사에서, 이건 돌판입니다. 돌판. 이런 쌓는 거를 통해서, 이걸 돌판이라고 하기는 뭐하겠다. 그러니까 벽돌에 좀 거친 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네쌓기를 해서 거친 질감을 준 사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핀터레스트에 들어가 봤더니 벽돌에 대한 여러 가지 외벽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십시오. 거칠게 쌓는 방법으로 텍스처를 바꿨고, 구멍이 뚫리면 또 다르고, 다양한 쌓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코디네이션 된 어떤 디자인이고, 요 안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계단일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계단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계단 밑에 어떤 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다양한 기능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느낌이죠. 그런 코디네이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핀터레스트에 다시 한번 전체 건물 벽돌을 쌓는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제 파사드가 되는 거죠. 이런 정면성이 강한 입면 파사드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 이건 봤고요. 질감 대비죠. 얘는 아주 매끈매끈한 거, 얘는 막힌, 이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리드에서 점차 보이드. 솔리드 제일 센 거, 대, 중, 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보이드한 거. 이런 디자인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막힌 정도와 이게 완전히 뚫린 거고, 막힌 정도와 뚫린 거고, 이거를 대비를 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파사드 디자인할 때 흔히 쓰는 거고, 이 벽체는 제가 그냥 정말로 다양한 벽돌로 질감을 만들어낸 사례여서 찾아봤습니다. 자, 외벽 재료의 질감이 되게 많아서 외벽도 가공 방법에 의한 질감입니다. 가공 방법에. 앞에 잠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보시면, 여기에 이 말이 뭐냐면, 질감은 가공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색감은 자체 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질감은 가공, 색감은 원래 타고난 거 자체. 그래서 질감 변화가 색감보다 이렇게 가공법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물갈기하고 버너 색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얘는 매끌매끌,
아주 매끌매끌하고 얘는 토돌토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석재 마감 방식, 이것도 아마 건축 시공 시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어디 네이버의 건설인 블로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두기, 정다듬, 잔다듬, 물갈기. 혹두기, 돌이 엄청 두꺼워야지 엄청 큰 돌을 까내는 겁니다. 까내고 요것만 남기는 거죠. 혹을 만드는 거예요. 이 혹두기 단면을 보면. 정다듬은 작은 정으로 다두는 거고, 도드락 다듬이 있고, 이건 차이가 별로 안 나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미끄러지는 물갈기, 밑에 사진이 안 나네. 이게 버너 마감, 잔다듬, 이렇게 잔다듬, 버너 마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다듬, 버너 마감, 물갈기. 물갈기가 가장 매끄럽습니다. 매끄럽게. 버너는 거칠게. 얘는 혹이 나눠져 있는 거죠. 요게 석재 마감이고, 요거는 시공 시간에 산업계사에서도 나올 거고, 저희는 질감을 이렇게 가공법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공법에 의한 질감 변화에서 이 컬러들을 살짝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정확하게 도리색인지 질감의 변화인지가 이게 명확하잖아요. 가까이 가봐야 합니다. 멀리 본 사진에는 조금 해상도도 떨어지고 쉽지 않죠. 자, 요거는 돌을 어떻게 디자인했을 때 대비를 줄 수 있느냐, 질감의 대비. 느낌 오시죠? 이건 돌판을 아마 갖다 붙인 건지, 지금 이것도 사실은 돌판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면 자체를 깔끔하게 한다. 근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이게 돌판인 것 같습니다. 이 돌판을 이렇게 판석을 갖다 붙이는 방법인데, 보시면 여기는 아주 거칠거칠한 돌을 막 붙였죠. 그리고 얘는 매끈한 걸 갖다가 붙였습니다. 여기는 유리죠. 요 단면이에요. 요 돌을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밑에 거칠거칠한 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유리 여기에 이제 축약선이라고 해서 잘라버렸어요. 유리가 큰데. 그리고 위에 이 돌 마감을 콘크리트 돌인지 이렇게 사면을 줘서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단면을 좀 넣었어요. 여기 지금 글자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어렵네요. 이게 지금 표현이 조금 안 돼서 글자를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지금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면을 마감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네요. 저희 노티스 콘크리트. 그러니까 돌 느낌이 나지만 이건 콘크리트라. 여기 보시면 레인포리스트 콘크리트 슬라브가 2번에 있어서 요건 슬라브고, 이 8번에 대한 게 이게 지금 안 보여. 근데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연결부. 그래서 콘크리트로 요거를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돌로. 그래서 대비의 질감을 이렇게 차이를 확 주는 디자인 사례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도면을 항상 이제 좀 보십시오. 건축가는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면으로 공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외벽에 타일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타일을 여러 가지 말로 쓰고 있는데, 얇은 거요. 원래는 점토를 걸어서 만든 작고 얇은 물건으로 벽, 바닥 등에 붙여 치장하는 데 쓴다. 근데 요게 요새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도의 타일이고요. 요새는 뭐 석재 타일, 세라믹 타일, 기본적으로는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요것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요새는 세라믹, 석재 타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종류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색깔은 또 제가 못 달았지만 색깔 너무 컬러 만들어지는 게 다양하죠. 이제 거친 정도를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조금 부드럽고, 석재 타일은 석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세라믹 타일은 그것도 가공하기 나름이지만 제품마다 약간 거친 정도가 다릅니다. 그냥 참고로 도기질 타일은 강도가 낮아서요. 그러니까 도기하고 자기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기가 아마 더 강도가 있어서, 자기는 내부나 외부에 다 쓰는데요. 도기는 강도가 약해서 내부에 바닥도 잘 안 쓰고 벽자재로만 씁니다. 참고로 아시고요. 참고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축가에서. 자, 건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일 건물은 이 정도죠. 이 정도.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래된. 근데 요새는 세라믹 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신 약간 거친 종이 제가 조금 이렇게 봤죠. 타일인데 세라믹 타일이어서 더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도기질하고 자기질을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건축가는, 근데 여기 이 블로그에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도기질은 낮은 온도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단단한 강도가 낮다. 그래서 바닥 타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색상이 화려하니까 쓴다는 이야기죠. 자기질은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되고 상대적으로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뛰어나서 여기저기에 받는다. 요새는 워낙 저기 온라인상에 많이 있어요. 자기질 타일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요런 느낌, 뭐 잘 도기하고 자기 구분은 오히려 조금 안 돼요. 강도하고 들어보고 뭐 이런 거여서 색깔로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데, 비교적 제가 쳐봤더니 이렇게 컬러가 화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도기질 타일로 뭐 나오네요. 요새 이제 계속 나오는 게 포세린 타일입니다. 포세린 타일이 유선 방송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뭐 그냥 이런 류의 회색이 조금 넓고 콘크리트 면이나 시멘트 같은 느낌을 주는 돌 같은 느낌의 광범위한 타일을 포세린 타일이라고 통칭해서 쓰더라고요. 자, 타일 건물 중에 조금 독특한 뭔가를 찾아보려고, 이게 이제 가장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일 건물이고, 요거는 좀 해외 사례인데 엄청 컬러풀한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색감과 질감. 자, 색감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질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가로에 뭐 무채색 계통이 아니라 좀 이거는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은 두 개의 사례입니다. 질감. 얘도 해외살인데 이 그라데이션 이렇게 타일 색의 변화를 요것도 디자인해 가지고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기법.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선호하죠. 중성색에 우리 칼라에서 썼고 텍스처 변화가 약간 있고 이렇게 수평을 강조한 이런 식의 사례. 느낌이 다르죠. 질감, 그리고 그 표현 기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초에 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료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건물을 만들면서 그걸 연출해낼 건가를 보는 겁니다. 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요런톤이 설계한 요 엄청난 유명한 건물이죠.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오렌지를 까놓은 거를 처음에 뭐 돛담배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돛담배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오렌지를 까서 오렌지를 앉혀보면서 구조적인 더 문제 해결에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독특한, 이것도 굉장히 오래 70년대에 지어졌을까? 그러니까 70년대쯤 지어졌을 때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했는데,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점점 가까이 줌인한 사진들이 있길래 저도 이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거 보시면 더 확대한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요게 타일입니다. 반짝반짝 빛나서 금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70년대에 그쯤 만들어졌어서 금속까지는 기술이 없었답니다. 요거가 다 하나의 개별 타일이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시 멈추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